자, 교재 JSP 교재 이제 6장이고요. JSP 기초 부분 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시간에 그 170페이지부터 해가지고요.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JSP 페이지의 뭐 특징이라든지 구성 요소라든지 그 구성 요소 쪽에 보시면 뭐 단어가 나오는데 익숙하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네, 이론 뭐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들어봐야 되죠. 보면 이제 지시어, 예, 디렉티브라고 하는 예, 지시어, 그다음에 이제 액션, 그다음에 뭐 템플릿 데이터, 그다음에 스크립트 요소, 스크립트 엘리먼트, 커스텀 태그, 그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션 랭귀지,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는 JSP 동작 과정이 나오죠. 예, JSP. 이 JSP는 결국에는 실행이 될 때는요 자바 코드로 바뀌어서 실행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JSP 코드를 못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블릿에서는 그 이제 보면 대놓고 자바 코드를 쓰잖아요, 그죠? 쓰는데 JSP는 대놓고 자바 코드를 쓰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에 예, 이제 끼워서 쓰는데 결국에는 뭐 JSP는 실행이 될 때 이런 이제 서블릿 우리가 서블릿 해보셨으니까 그죠? 이런 이제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로 내부적으로 변환이 됩니다. 코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JSP 코드가 이런 서블릿 코드로 1대1 대응되는 서블릿 코드로 바뀌어서 이 바뀐 거를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과정 설명이고요. 그리고 172페이지에 이제 장단점 나오고 이제 173페이지에 지시어부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요 지시어 디렉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지시어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페이지 지시어, 인클루드 지시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 그 지시어 형식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꺽쇠갈로 뭐 화면을 보면 지시어가 꺽쇠갈로 퍼센트, 퍼센트, 이렇게 이제 기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부분에 퍼센트, 꺽쇠갈로로 이렇게 끝나는데 지시어들은 표기할 때 JSP 지금 이제 JSP 쪽에 명령어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JSP 명령어라고 하면은 HTML 태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꺽쇠갈로 퍼센트 S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 끝나는 요런 이제 형태로 사용하는 게 지시어인데 지시어는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예.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페이지 지시어, 두 번째가 이제 인클루드 지시어, 세 번째가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시어 뒤에 해당 이제 뭐 페이지나 인클루드나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에 따라 가지고 뒤에 따라 나오는 이제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형식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113페이지 밑에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페이지 지시에 대한 설명이고, 거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 박스 안에 꺽쇠갈로 열고 닫고 사이에 코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꺽쇠갈로 퍼센트 at 다음에 이제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거 페이지 지시어구나.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페이지 지시어에서 쓰는 속성들입니다. 속성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입연산자 뒤에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이 속성의 값입니다. 값. 그래서 랭귀지는 자바, 컨텐트 타입은 이거 우리 앞에서 다뤘던 거죠. 컨텐트 타입 텍스트 슬래시 html 세미콜론 캐릭터 셋은 utf-8 우리 서블릿 할 때 한글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이거 넣었잖아요. 한글을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넣었잖아요. 그죠? 예. response.set content type 그죠? 예. 요 컨텐트 타입이라는 속성이 이건 거예요. 그죠? 예. 서블릿에서 이렇게 세팅한다. 컨텐트 타입을 세팅한다. 예. 이런 건데 요 컨텐트 타입이라는 이제 속성인데 속성의 이제 값을 보면 똑같죠. 요 문자 안에 텍스트 슬래시 html 세미콜론 캐릭터 셋 자 캐릭터 셋은 utf-8 똑같죠. 예. 그리고 이제 요 의미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제 보내는 이제 이 결과는 텍스트 형태의 HTML 이제 문서다. 종류가 마인 타입이.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캐릭터 셋이 UTF-8을 쓴다. 그 이제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한글을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을 했을 때 브라우저가 한글을 정상적으로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이 깨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밑에 또 속성 보면 페이지 인코딩 있는데 현재 현재 작성된 JSP가 UTF-8 요 페이지 자 인코딩을 쓴다. 그래서 얘는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임포트 문을 사용해서요. 우리 서블릿 프로그램 할 때 요 지금 이제 프린트 라이터 요거 지금 이제 요 타입 사용할 때요. 빨간색 떠가지고 우리가 임포트 사용했죠. 컨트롤 시프트 O 해가지고 요 상단에 이렇게 임포트 원래는 이게 없는데 이걸 추가를 했었잖아요, 그죠? 단축키로. 근데 이제 JSP 페이지에서 이런 이제 자바 클래스를 사용할 때 그때는 이제 임포트라는 이제 속성을 이렇게 페이지 지시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속성 값 한번 보시면 java.util.asterisk 이거 의미는 아시죠? 자바 유틸 패키지 아래에 있는 클래스들을 쓰겠다 이 말이죠. 현재 JSP에서 내가 여기 안에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필요한 거 불러서 쓰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러 페이지 돼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현재 실행하는 페이지가 오류가 발생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error.jsp라는 페이지를 화면에 브라우저 화면에 출력해 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13페이지 밑에는 랭귀지 부터 해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랭귀지는 현재 페이지에 스크립트 언어를 지정하는 속성이다. 스펙상 다른 언어도 가능하지만 자바를 기본 언어로 한다. 다른 언어도 가능하지만 자바만 썼어요. 계속. 이제 나중에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제 그냥 자바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텐트 타입은 현재 페이지의 파일 형식을 지정하는 속성이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에 응답할 때 이때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가 되겠죠. 요청에 이제 응답할 때 전달하는 HTTP 헤더 정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서버에서 뭔가 브라우저 쪽으로 이제 결과를 이제 전달할 때 HTTP 헤더에 이제 세팅되는 이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텐트 타입 페이지 지시의 이제 속성.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인코딩 나오는데 요런 이제 JSP 파일을 컨테이너가 처리할 때 서블릿 컨테이너 얘기하는 거죠. JSP 파일을 서버에 있는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가 처리할 때 사용하는 캐릭터 인코딩을 지정하는 속성이다. 자, 올바른 한글 처리를 위해서는 UTF-8을 지정해야 된다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페이지 지시에 나오는 랭귀지, 컨텐트 타입, 페이지 인코딩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다른 거 바꿀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JSP 페이지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거 나오죠. 우리가 작성 안 해도 템플릿에 그대로 나와 있죠. 안 건드리고 이렇게만 쓰면 사실은 속성 더 많습니다. 많은데 그 속성이 지정되지 않은 것들은 디폴트 값을 써요. 근데 그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하면 무난하게 다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임포트 속성이 있는데 얘는 이제 자바 클래스를 외부의 패키지에 있는 자바 클래스를 현재 JSP 페이지에서 이제 사용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74페이지 상단에 자, 임포트 속성 JSP 파일 내에서 자바 코드 자, 스크립트 리치라고 나오는데 스크립트 리치라는 그 태그 기억나시죠? 꺽쇠갈로 퍼센트 꺽쇠갈로. 자, 요걸 이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자바 코드와 마찬가지로 클래스에 대한 자, 패키지를 임포트 할 때 이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 페이지라는 속성은 현재 JSP 요청 처리 중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서버 에러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하지 않고 별도의 페이지에서 처리하기 위한 속성이다. 그래서 이제 JSP에서 에러 페이지 설정을 넣는 것보다는
서버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이 된다. 이런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4페이지에 include 지시어부터 해서요, 형식하고 쭉 설명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이론 시간에 배운 거죠. include 지시어가 뭐 이런 거라 뭘 하는 뭐 할 때 쓰는 거다라는 거 이 기억만 하시면 돼요. include 지시어는 그 형식 보시면은 꺽쇠갈로 %a 자 a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로 include 키워드 나와 있고요. 뒤에 이제 속성 값으로 파일 속성 값으로 include 될 소스가 있는 소스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 경로, 파일명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사용이라는 거 이미 아시죠? 코드를 이거는 항상 페이지 만들 때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각각 그 파일마다 작성하고 계속 작성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듈 형식으로 그 소스 코드가 여기저기 사용되면요 똑같은 코드인데, 그럼 그거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그런 코드가 필요한 페이지에서 include라고 하는 이제 지시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포함시키는 거예요. 현재 페이지에 코드를 불러와서 다른 파일에 있는 그 소스 코드를 불러와서 현재 페이지에 그 코드를 포함시켜 쓰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이제 174페이지, 175페이지 상당까지 설명드렸고,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 있는데 얘는 자 밑에 이제 거기 보시면 또 요것도 형식이 꺽쇠갈로 %at으로 이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태그 lib 되는데 여기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에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는 JSP의 태그 확장 메커니즘인 커스텀 태그를 사용한다. 그래서 태그 라이브러리는 커스텀 태그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자바 이제 코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자바를 처음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자바를 이해 못하거나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태그 HTML 태그처럼 태그 형식으로 그 자바 코드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자바 문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바 언어를 아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뭐 별 필요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자바 코드를 이제 드러내고 그냥 태그 형태로, 그래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 형식에 보면 URI 다음에 태그 dir 다음에 프리픽스라고 하는 이제 분홍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의 이제 속성이죠. 그래서 이제 요 URI라고 하는 게 뭐냐, 요 속성에 드러난 값이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 경로를 넣는다고 되어 있죠. 태그 라이브러리 위치를 태그를 위치로 태그 라이브러리의 이제 위치로 태그를 정의하고 있는 .tld 태그 라이브러리 이제 지정하는 거죠. TLD라는 확장자가 TLD인 파일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그 다음에 이제 태그 dir이라고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태그 파일로 태그를 구현하는 경우, 태그 파일로 태그를 구현하는 경우에 태그 파일 경로, 둘 다 경로다, 그죠? URI는 확장자가 TLD인 태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고요. 태그 dir은 태그 파일로 태그를 구현하는 경우에 태그 파일 경로를 지정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픽스, 태그 접두어라고 되어 있죠. 태그 접두어, 태그명 앞에 이제 붙이는 겁니다. 프리픽스 이제 해당 태그를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한 접두어다. 그래서 뭐 우리가 홍길동이가 전국에 다 있으면요, 서울 사는 홍길동이, 대전 사는 홍길동이, 뭐 이런 것처럼 부산 사는 홍길동이처럼 앞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접두어를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설명이 이제 태그 파일로 커스텀 태그를 구현한 예시 해가지고요.
그 웹 인포라고 하는 폴더 밑에 태그스 폴더 밑에 프린트 데이터 태그라는 파일에서 자, 요 파일에 태그에서 처리할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밑에 형식 이렇게 박스 이제 보시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에 태그 dir 해서 경로가 나와 있죠. 웹 인포 밑에 태그스 밑에 예. 프린트 데이터 태그라는 파일 태그에서 처리할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태그 이제 파일을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읽고 와라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이제 프리픽스 m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태그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m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밑에 h2 태그 안에 요거는 html 태그죠. 태그 안에 보시면 꺽쇠갈로 다음에 m으로 시작하는 태그 있죠. m 콜론 예, 요게 프리픽스입니다. 예, m. 그래서 요 예, m이라고 하는 예, 요 주뚜어를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 붙이고요. 콜론 뒤에는 실제 이제 요 커스텀 태그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외부에 예, 프린트 데이터 태그라고 파일이 있는데 요걸 이제 읽어서 이렇게 이제 태그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데이터라고 예, 시작 태그 이제 끝 태그로 이렇게 지금 이제 사용하는 예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176페이지의 템플릿 데이터라고 지금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템플릿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예, 템플릿 데이터란 예, JSP의 화면 구성 요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JSP의 화면 구성 요소를 예, 템플릿 데이터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요 템플릿 데이터는 시작 부분의 페이지 지시어를 제어하면은 JSP 파일의 전반적인 이제 구조는 이제 HTML 구조다. 우리가 JSP 페이지를 처음에 이제 템플릿 상에서 만들면요, 딱 페이지 지시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다 HTML 태그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HTML 파일처럼 CSS,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죠. 예,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뭐 이론할 때 한번 쭉 봤던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그 이제 176페이지에 스크립트 요소부터 볼게요. 자, 스크립트 요소. 예. 그래서 스크립트 요소 그 설명 한번 더 보면 JSP는 HTML과 자바 코드를 섞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JSP 페이지 안에는요, HTML 그 문서 만들 때 사용하는 HTML 태그, CSS,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자바 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바 코드를 JSP 페이지 안에 소스 코드로 해서 예,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사용되는 자바 코드를 스크립트 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자바 JSP에서 스크립트를 자바 코드를 사용하기 위한 태그해서요,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변화 있죠. 요거는 이제 선언 태그, 선언문 태그, 선언 태그라고 합니다. 디클레이션 태그. 주로 이제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선언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꺽쇠갈로 퍼센트 이퀄, 요거는 익스프레션 태그라고 해서 요거는 출력문입니다. 출력문 태그로 자바 어떤 값을 출력을 해야 할 때 요런 이제 태그를 쓴다는 거죠. 꺽쇠갈로 퍼센트 이퀄 이제 퍼센트 꺽쇠갈로 요 사이에다가 출력할 값을 넣는데 밑에 형식이 나와 있죠. 형식이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EL expression language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7 밑에 이제 또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 끝나는 거.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리 태그라고 합니다. 스크립트리 태그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일반적인 자바 코드가. 그리고 이제 177페이지에 이제 하단에
요렇게 이제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꺽쇠갈로 시작하는 게 지금 예, 지시어 말고 예, 지시어도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에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그 지시어 말로 스크립트 요소를 이제 요 세 가지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 꺽쇠갈로 퍼센트 이퀄, 그다음에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해서 퍼센트 끝날 때는 다 퍼센트 꺽쇠갈로 끝나죠. 그죠? 예, 이제 요 세 가지 가지고 자바 코드를 JSP 안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도 머리가 멍하고요. 뭔 얘기지라고 잘 안 들리면요. 자, 우리 HTML 작성할 때 내부 스타일 쓸 때요. 스타일 시트 코드를 작성할 때 그냥 막 작성하면 안 되죠. 헤더 태그 안에 예, 스타일이라고 하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넣고 그 스타일이라는 태그 안에 CSS 코드 스타일 시트 코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브라우저가 아 이거는 스타일 시트 코드네 라고 인식을 하죠. 또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죠. 자바스크립트도 헤더에나 바디에나 다 쓸 수 있는데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 입력하면요 일반 문자열로 그냥 인식해서 프로그램처럼 실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HTML 문서에 포함할 때는 스크립트 태그를 써야 되죠. 헤더든 바디든 스크립트 태그 열고 스크립트 태그 닫고 그 사이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명령어를 작성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JSP 페이지 안에서 내가 자바 코드를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요 스크립트 요소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 꺽쇠갈로 퍼센트 이퀄 꺽쇠갈로 퍼센트 그러니까 얘네들을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능이 조금씩 다르죠.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하는 요 안에는 선언문 그러니까 이제 전역 변수하고 이제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하고 멤버 메소드를 이제 선언하는 용도로 여기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바 코드 넣는 거는 꺽쇠갈로 퍼센트 꺽쇠갈로 여기 안에 우리가 일반적인 자바 코드를 이제 넣으시면 돼요. 실행을. 그리고 꺽쇠갈로 퍼센트 이꼴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요 출력문이라고 했죠. 익스프레션 태그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로 시작하는 거는 디클레레이션 태그 선언 태그고요. 꺽쇠갈로 퍼센트 이꼴로 시작하는 거는 표현 태그 예, 출력문이라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태그라고 하고 꺽쇠갈로 퍼센트로 시작하는 거는 스크립트 리 태그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코드 종류별로 이제 작성해서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172페이지 하단에 예제는 아니고 예. 그죠? 이런 형식으로 작성한다. 예, JSP 안에 예,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제가 6-1 179페이지에 예제가 있는데요. 요 예제는요. 앞에서 그 우리가 서블리스로 이제 작성했던 것들을 JSP로 그러니까 서블리스도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JSP도 서버에서 그러니까 통캣에 의해서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앞에서 봤던 서블릿이 작성이 돼서 이제 실행되는 그런 이제 거를 JSP로 작성해서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쪽에 폼, HTML 폼은 똑같아요. 그 개념은 똑같고요.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실행되는 그런 이제 서블릿에서 이제 JSP로 한번 작성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179페이지에 예, 거기에 이제 그 JSP 생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편집창이 있고 이건 닫을게요. 여기 닫고요. 자, 179페이지에 JSP 생성 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냥 같이 따라서 할게요. 자, 이클립스를 실행해서 이미 다 실행되어 있죠. JW부 요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밑에 소스 메인 웹앱. 자, 여기서 웹앱은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소스 메인 폴더 밑에 소스 폴더 밑에 메인 폴더 밑에 보시면 웹앱 폴더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 그 예제가 6장이잖아요. 그죠? 6장이니까 자, 요것도 이제 서브 폴더를 만들어서 소스를 좀 분리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앱에서 우클릭해서 폴더 하나 만들게요. 뉴 폴더 선택하시고 자, 폴더의 이름은 폴더 네임은 ch06 소문자로 이제 ch06 이렇게 폴더 이름을 주고요. 웹앱이라는 폴더 하위에
자, 이렇게 이제 ch06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JSP 파일을 만드실 건데, JS 파일은, 자, 밑에 이제 보면, new에 JS 파일 해가지고요. JS 파일 생성을 하면 된다. 파일 이름은 JSP 토탈로 해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ch06 방금 만든 폴더 있죠. 예, 여기서 우클릭 하시고, new. 그 다음에 JSP 파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JSP 파일, 만들어진 JSP 파일 이름을 묻거든요. 어떤 이름을 만들 것인지. 여기에다가 JSP 토탈 요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JSP 예, 카메라 표기법으로 표현해놨다 그죠? 이름을 JSP 토탈 이렇게 JSP 토탈 JSP로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 .jsp입니다 그죠?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그냥 피니시 하시면 돼요. 피니시 하시면은 상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지 지시요. 예. 기본 이제 적으로 고정적으로 많이 쓰는 랭귀지, 컨텐트 타입, 페이지 인코딩이 다 들어가 있죠. 손대실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자, 템플릿 화면이 나오면은 예. 이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 코드 작성은요. 그 181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6-1이라고 나와 있죠. 앞에는 그 코드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전체 코드는 18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6-1 이제. 그래서 그 JSP total.jsp 예, 요거 작성을 해 보실 건데 자, 일단은 요 헤더 부분은 손댈 게 없어요. 예. 자, 여기 독 타입 HTML 열고 닫고 헤더 열고 닫고 요 부분은 손댈 게 없고요. 예. 뭐 손댄다 그러면 타이틀 요 부분에 제목 탭에 뭐 그대로 이거 출력해도 되지만 JSP 종합 예제라고 예, 한번 바꿔 볼게요. JSP 종합 예제라고 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태그 이제 안쪽에 182페이지에 보시면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는 태그들이 나오죠. 네, 이거 보시고 이제 아유 길다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긴 거 아니고 예, 긴 거 아닙니다. 예, 이 정도는 긴 것도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HTML 태그하고요, 예, 스크립트 요소하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게 JSP 페이지고요. JSP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HTML 바디 태그 안에 서부터 하나씩 작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 한번 작성을 예,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전에 몇 번 해봤으면 건너뛰어도 되는데 그래도 직접 타이핑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2 태그 원래 들여쓰기 하는 게 보기는 좋죠. 근데 저는 이제 한 화면에 띄어야 돼서 예, H2 태그에 위에 요 타이틀 태그 있는 거하고 똑같죠. 예, 요거 텍스트 똑같이 바디 태그에 H2 태그 안에다가 제목으로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HR 예, 수평선 긋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 여기까지 하면 퍼센트 꺽쇠갈로 자 여기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로 배치를 해주시고 이렇게 세로 배치를 해주시고 예, 요거 이제 화면을 좀 키워가지고요. 예, 이제 코드 부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꺽쇠갈로 퍼센트 느낌표는요 스페이스 없이 딱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들어쓰기해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아래쪽에다가 자, 이거는 접어 버릴까요? HTML 헤더 부분 접고 네. 이렇게
자, 요거 이제 그 안에 보니까 자바 코드가 들어가 있죠. 예, 스트링. 자, 대괄호 열고 닫고 배열입니다. 그죠? 자, 멤버스. 요 코드에 대한 13에서 20 이렇게 코드에 대한 설명이 18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코드부터 먼저 작성할게요. 자, 코드부터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멤버스. 자, 추가를 열고. 자, 김길동. 그 다음에 동길동. 그 다음에 김사랑. 박사랑. 자, 이렇게 이제 중괄호 안에 문자열 목록. 자, 콤마로 보면 문자 목록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 만든 거죠. 배열 기체. 자, 그 다음에 인티저 타입에 num1이라는 자 변수 값으로 이제 10을 주고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하단에는 int calc 이거 메소드 선언해 주는 거죠. 매개 변수 타입은 인티저고 매개 변수 이름은 num2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메소드 블럭 안에는 이제 return 자 값을 반환하는데 num1 값 더하기 자 num2 값 해가지고 리턴한다. num1은 요 메소드 블럭 바깥쪽에 있는 멤버 변수 멤버 변수 값을 가져오고요. num2는 매개 변수죠. calc 메소드 호출할 때 받은 num2 매개 변수 값을 더해서 리턴하는데 어떤 타입? 인티저 타입으로 리턴해 주죠. 메소드 호출한 쪽으로 인티저 타입으로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결과를. 자, 여기까지 작성하시고 제가 접을게요. 예, 예, 여기 아래쪽에, 예, 아래쪽에 또 이제 코드가 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접어놓고 이제 여기 이제 아래쪽에 예, H3 태그 나오네요, 그죠? H3, 아이고, 잠시만요. 이제 자 접지 말고 해야 되겠다. 밑에 H3 태그. 자, 요거 이제 새로 배치해 놓고 예, 여기 안에 일반 텍스트죠. 예, 1.jsp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H3 안에 제목으로 여기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좀 많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꺽쇠갈로 느낌표 빼기 이거는 HTML 주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설명에 HTML 주석은 화면에서는 안 보이고 소스 보기에서는 보인다. 예, 그래서 꺽쇠갈로 느낌표 오래간만에 이제 HTML 태그 주석. 그래서 이제 HTML 주석이고 화면에서는 안 보이고 예, 소스 보기에는 보인다. 그리고 자, 또 안에 꺽쇠갈로 예, 퍼센트 빼기 나오는데 이거는 설명 들은 적이 없는데 요거는 JSP 주석입니다. 예, JSP라는 확장자가 있는 요 JSP 문서 안에서 쓸 수 있는 JSP 주석 태그입니다. 그래서 JSP도 보시면 HTML 주석은 꺽쇠갈로 느낌표 빼기잖아요. 끝날 때는 빼기 꺽쇠갈로고 JSP 주석은 꺽쇠갈로 퍼센트 빼기 느낌표 대신에 퍼센트 예, 퍼센트를 많이 쓰죠. JSP 끝날 때는 빼기 퍼센트 꺽쇠갈로 닫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JSP 주석 사용할 때 쓰는 이제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JSP 주석 같은 경우에는 화면과 소스 보기에서 보이지 않은 게 있죠. 그러니까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요 주석 아래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설명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과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이 HTML 주석은 프로그램 수행과는 이제 실행과는 상관이 없지만 화면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죠? 실행 화면에 나타나지만 소스 보기 하면 나타난다 이 말이고요. 근데 이제 꺽쇠갈로 퍼센트 빼기 JSP 주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행된 그 화면에도 안 나타나고 소스 보기 했을 때도 이게 이제 안 나타납니다. 예.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또 H3 태그 나왔다, 그죠? 예, H3 태그 열고, 자, 새로 배치하고, 자, 이게 지금 아래쪽에 쳐져 있어가지고, 예, 얘를 좀 줄여서 해야 되겠네. 예,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내용을 또 작성을 하겠습니다. 2번 해가지고요. 예, 일반 텍스트로 이제 H3 태그 안에 넣었으니까 제목으로 출력되겠죠. 캘크 10. 지금 이제 182페이지의 소스 보고 그냥 예, 지금 작성하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혹은 메서드겠죠. 예. 실행 결과라고 하고 이제 아래쪽에는요 꺽쇠걸로 퍼센트 이퀄 요게 이제 JSP에서 제공하는 예 이게 익스프레션 태그라고 하는 거죠. 출력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꺽쇠걸로 퍼센트 이걸 뒤에 출력할 값을 주시면 되는데 뭐 수식이나 값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캘크 이거 메소드잖아요. CALC 하고 값을 10을 이렇게 줘서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요 캘크를 10 하면요 매개분수 값 10을 가지고 요 위에 선되어 있는 요 캘크 예, 서르몬 태그 여기 안에 자 작성되는 캘크를 호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num1 값 예, 멤버 변수 값 하고요. 이제 여기 넘겨준 요 10하고 예, 덧셈해서 결과값을 리턴해 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뒤에 지금 이제 H3 태그 다 넣은 게 나오는데 저는 H3 태그를 새로 배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깔끔하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H3 태그 나왔다 그죠? 또 아래쪽에 H3 태그 예, 제목 태그 또 새로 배치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3번 include hello.jsp 근데 이제 얘는 뭐 가로 배치하든 세로 배치하든 뭐 상관없어요. 요거밖에 없네요. 제목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예 꺽쇠갈로 퍼센트 at 예 한 다음에 include 요거는 include 지시어죠. 파일 속성 값으로 현재 페이지에 포함할 코드를 가지고 있는 파일 경로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면 현재 그 요 JSP total.jsp가 여기 있잖아요. ch06 폴더 있잖아요. 그죠? 그죠? 점점 하면 자 점점 하면 여기서 한 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상위 폴더로 점점 상위 폴더 올라가면 이제 여기는 상위 폴더는 웹앱 폴더죠. 그래서 웹앱 폴더에서 뭘 추가합니까? 예. 슬래시에서 hello JSP 여기 있네요. hello JSP 우리 앞에서 실행했던 거 웹앱 바로 밑에 만들었던 JSP 페이지죠. 그래서 얘 코드를 가져와라 이 말이죠. 요 위치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슬래시 hello.jsp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제 예, 여기 이제 밑에다가 hr 태그 사용해서 자 수펜스 하나 또 꺼주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제 마지막이죠. 예, 꺽쇠갈로 예, 자 h3 태그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이것도 예, 요거는 그냥 가로 배치해도 되겠네요. 그죠? 4 해서 스크립트 열고 갈로 열고 서갈로 배열 데이터 출력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h3 태그 아래쪽에다가 ul이네요. 예, 비수차 목록 예, 꺽쇠갈로 ul 요거는 이제 새로 배치해야 됩니다. 그죠? 새로 배치를 하고 요 ul 안에다가 자 꺽쇠갈로 퍼센트 스크립트 리태그죠. 스크립트 리태그 자바 코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 안에 자 자바 코드를 넣는데 스크립트 태그를요 두 번 사용했다 그죠? 포 해서 첫 번째 스크립트 태그 영역에는 자 스트링 우리 확장된 예제 아시죠? 자바에도 확장된 이제 자 향상된 그 포문 아시죠? 확산된 포문 확장된 포문 확장된 향상된 포문 사용해서 자 멤버스에서 멤버 문자를 하나 갖고 오겠죠.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스트링 개출 저장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포 중괄로 열었습니다. 열고 닫는 건 없이요. 그냥 끝났어요. 껐어갈로 퍼센트 껐어갈로 스크립트 리 태그 시작하고 끝나고 그죠? 근데 안에 자바 코드는 끝나지 않았죠. 어디서 끝나냐면 자 밑에 또 컥스 퍼센트 아이고 이거 꺽쇠갈로 퍼센트 시작해서 이렇게 퍼센트 꺽쇠갈로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닫는 중괄로를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 이 포문하고 이 포문하고 한 덩어리란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할 것 같으면 가운데 있는 거 이거 필요 없거든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죠? 자바 코드만 넣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놨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 폼은 블록 열고 폼은 블록 닫고 요 사이에 이제 반복을 할 건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값이 자바 코드가 아닌 거야. 어떤 코드냐면 HTML 태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복해서 뭔가 브라우저에 출력할 HTML 태그를 이렇게 넣는데 li 태그 사용했네요. li 태그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자 꺽쇠갈로 퍼센트 스크립트 요소죠. 이퀄 익스프레션 태그 넣고요. 메인 변수 값을 요 li 요 값으로 넣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장하시고요. 작성 다 됐습니다. 작성 다 됐고요. 실행을 해보시면 되는데 JSP 페이지 만들었어요. 되는데 일단 여기서 요 hello JSP 요 소스 코드를 여기 가져오잖아요, 그죠? 요 위치에. 그래서 hello JSP가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오랜만이니까. hello JSP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죠? 홍길동 홈페이지인데 제가 교재 소스 그대로 한 건 아니고 여기 더 추가했죠, 그죠? 인사하고 현재 날짜와 시간을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여기 이제 익스프레션 태그죠.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여기다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이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JSP 토탈 JSP라고 하는 CH06 폴더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클릭해서 run as에서 run on server. 그래서 이제 기다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소스 실행 결과가 전체 화면을 이렇게 나옵니다. 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네요. 이제 소스 코드를 제가 너무 크게 해놔서 한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 지금 실행한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이게 실행해서 결과 20 나오는 거는 요 함수 이제 호출한 거고요. 멤버스라는 요 배열이잖아요, 그죠? 멤버스라는 배열 여기 그죠? 멤버스 배열에서 김길동이 가져오고 홍길동이 가져오고 차례대로 가져와 가지고 li 태그 요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발자 도구 F12번 눌러 가지고요. 여기 리먼트 들어가 보시면 요 ul 태그 밑에 보시면 li 태그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li 태그가 이렇게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JSP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JSP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블리시든 JSP든 뭘 만드는 거죠? HTML 문서를 만들어서 브라우저 쪽으로 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